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별은, 행성은 어디예요? 깐따삐아 별인가요? 여기 있지 마세요. 아재죠, 아재.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못생겼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지구라는 아이는요, 크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뭐와 뭐로 구성이 되냐면 대륙과 해양, 육지와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육지가 더 넓어요? 바다가 더 넓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아직 써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에이,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면 뭐 이해하죠. 자, 그래서 육지는요, 지구의 한 30%가 육지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모습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세계 지도를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육지는 이쪽에 유럽이라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라는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이 아이를 묶어서 뭐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 경우가 있냐면 유라시아 대륙이다 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워낙 넓어서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이 되는데 러시아에 보면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땡큐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육지고요. 자, 바다는요. 여기 보면 태평양이라는 바다 있죠? 자, 이쪽에 인도양 있습니다. 자, 이쪽에 대서양 있죠. 그러면 이 아이 이름도 뭘까요? 그 아이 이름을 선생님 안 써주셨는데? 에이! 그럼 곤란하죠. 지구는 둥근 아이를 이렇게 핀 거기 때문에 이쪽도 대서양이지만 이쪽도 대서양이죠, 여러분. 얘랑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서양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중해라고 얘기해요. 지중해.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북극해, 남극해. 자, 그래서 유럽 같은 대륙은 어디를 대서양과 지중해를 끼고 있죠. 아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네요. 아프리카, 지중해, 대서양, 인도양을 접하고 있죠. 오세아니아, 인도양, 태평양, 남극해를 끼고 있고, 북아메리카,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대륙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우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는 전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지구라는 아이는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대륙과 대표적인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지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지도다. 뭐다? 지도다. 자, 그래서 지도라는 건 우리 지표면의 다양한 현상을요, 일정한 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비율로 나타낸대요. 그리고 그 비율과 기호와 문자와 색 등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지도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죠? 자, 그래서 지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 F4가 있습니다. F4. 자, 그래서 모아. 자, 조금 빨랐네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축척이라는 아이가 첫 번째 구성 요소. 두 번째, 방위라는 아이가 두 번째 구성 요소. 세 번째, 기호가 나타나야 되고요. 네 번째, 등고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축척이라는 애는 뭘까요? 여러분들 길동이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길동이가 무엇을 썼어요? 축축축축 축지법.
자, 선생님 축지법 쓰는 거 축축축축.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모르겠네요. 자, 이 축축이라는 거는 줄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척이라는 건 뭐냐? 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면적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들리셨네요. 그죠? 그래서 면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리를 줄이는데, 자, 얘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라고 본다면요. 자, 요기 선생님이, 축척에 대해서 두 가지 지도를 표현을 했어요. 자, 보시면 얘는 1대 5만인 지도고요. 얘는 1대 2만 5천인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대 5만이라는 식으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축척은. 자, 두 번째 어떻게 표현이 되면 여기 250이 1cm란 뜻이거든요. 250m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로 표현을 하냐? 막대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요. 분수로 표현을 해도 돼요. 세 가지 표현 방법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축척을 표현을 하는데 얘랑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대 5만, 얘는 1대 5만, 2만 5천. 그러면 이 축척은 거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위는 주로 센티미터를 생략을 합니다. 센티미터. 그래서 5만 센티미터가 실제 거리예요. 자, 실제 거리 5만 센티미터를 지도상에 몇 센치로 줄인 거다? 1cm로 줄인 게 1대 5만인 지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 얘는 반대로 2만 5천을 1cm로 줄인 거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축척에 따라서 뭐 대축척과 소축척을 배우긴 하겠지만 미리 한다면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자세한 대축척일까요? 어느 게 더 큰 지도일까요? 축척이.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얘를 뭘로 고치는 게 편해요? 분수식으로 일단 고치면 편해요. 그래서 1대 5만이면 5만 분의 1인 지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 2만 5천이면 2만 5천 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죠? 그러면 숫자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도 몰라요? 이러면 몰라네 여러분. 자, 누가 커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지도는 얘라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을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더 숫자가 큰 거잖아. 밑에 있는 분모가 더 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자세한 지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자세한지는 우리가 구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축척을 대축척과 소축척을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축척 첫 번째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방위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방위가 먼저, 방위가 나왔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요렇게 사방위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쪽은 북쪽이 되고요. 요쪽이 남쪽, 요쪽이 동쪽, 요쪽이 서쪽인데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시가 없으면 그냥 위쪽이 북쪽입니다. N. 그죠? 예, 북쪽이 위쪽이 북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요즘 지도들은. 자, N자를 참 웃기게 쓰십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그래요. 넘어가요. 미니 악필이라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F4. 자, 세 번째 지도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짜잔! 기호라는 애가 나옵니다. 약속이죠. 지도는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막 일일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뭐라고 합니까? 요런 거. 학교. 요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요런 거. 과수원. 요런 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있네요. 자, 요런 거는 논이라 그래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건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논과 밭을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논과 밭을 비교하는 방법은 논은요.
얘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항상 물을 데워놔야 되기 때문에 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밭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냉정 저수지의 어느 쪽에 동쪽에 보니까는 논이 막 엄청 막 북쪽에 우와 여기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와 이게 다 논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 요소, 지도의 마지막 F봅니다. 자, 네 번째 구성 요소는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는 이 꼬부랑 얘네들 있죠? 그죠? 얘네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등고선이에요. 그래서 등고선은 등자가 무슨 등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표시 알아요? 이거 표시 1 더하기 1은 2. 이게 등호죠, 등호. 그러니까 고자는 무슨 고자예요? 높을 고자. 등자는 같은 등자. 그러니까 뭐가? 높이가 같은 아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아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왜냐하면 얘는 입체가 아니라 그죠? 평면이니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이 쫙 이쪽에 많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산지로 구성이 되고 이쪽에는 평야로 구성이 되고 있구나.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을 통해서 높고 낮음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가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여 지역의 위치를 보니까 이 지역을 보면은 주로 논이 많아서 농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저수지의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북쪽, 동쪽 이쪽에는 산지가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기 남쪽에도 산이 있네요. 그죠? 뭐 이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저수지의 북쪽에 보니까 무슨 뭐 장흥초교?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 지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